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성씨와 본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뿌리의식이 근본이 되고 있는 전통이죠.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성은 혈통이고 본관은 시조의 거주지나 근거지의 지명을 따서 만든 거죠. 성씨를 갖게 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였습니다. 중국과 교류하며 한자를 사용한 왕족과 지배층이 성씨를 갖기 시작한 거죠. 삼국사기에도 고구려 창업자 주몽이 부에서 탈출하는 길에 현인 3명을 만나 극시, 중실시, 소실시라는 성씨를 내렸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본관과 성이 보편화된 것은 고려 때부터였습니다. 17세기 중반 조정훈이 지은 시조권류에 약 540개 가문의 계보가 실려 있는데요. 본관이 거의 고려시대 정해진 9년 명칭이거든요. 이중환이 택리지도 고려 때 비로소 중국의 시족 제도를 모방해 성씨를 반포하면서 일반 사람들도 성을 갖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죠. 성씨와 본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 사람이 고려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토성분정이라 해서 협력자나 유력 세력에게 성씨를 주고 그들이 거주지를 본관으로 정해줍니다. 토성을 통해 지연과 혈연을 아울러 표현하도록 한 거죠. 930년 고려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이 고창 전투를 벌였는데요. 후삼국시대 최종 승자를 결정지은 최후의 결전이었죠. 처음에는 왕건이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3년 전 공산 전투에서 패해 군사가 적고 사기도 떨어진 상태였죠. 그러나 고창의 세 호족인 김행, 김선평, 장정필이 왕건에게 식량을 대며 협조해 견훤군 8,000명을 사살하고 대승하죠. 왕건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창 마을 이름을 동쪽 지역이 편안하게 되었다며 안동으로 바꾸고 개경, 서경, 동경 다음 가는 대도부를 두어 중시하죠. 또 자신을 도운 세 호족에게 안동이라는 본관과 성씨를 내립니다. 김행은 권씨, 김선평은 김씨, 장정필은 장씨성을 갖게 되죠. 안동 권씨, 안동 김씨, 안동 장씨가 여기서 출발한 거죠. 경기도 이천도 왕건이 지명을 바꾼 곳인데요. 왕건이 남쪽을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남한강의 이천 부근에 이르렀을 때 이곳 출신 서목이란 사람이 이섭했다고 해서 지명을 이천으로 바꿨죠. 이천 서씨가 여기서 유래한 거죠.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935년 신라 경순왕이 항복해 오자 수도 계림을 경사스러운 고을이라며 경주로 바꿉니다. 그리고 경주의 육부 이름을 고치고 육부에 각각 성씨를 내리죠. 경주를 본관으로 하는 이, 정, 손, 최, 배, 설 6개 성씨가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왕건은 성만 하사하지 않고 복잡하게 본관까지 줬을까요? 신라와 비교하면 답이 나오죠. 신라는 성골과 진골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폐쇄적인 골품제 사회였죠. 고려는 신라와 달라야 민심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골품제를 해체하고 소외됐던 지방 유력층에게 토성을 줘서 지배층으로 편입시켜 새 질서를 세우려 했던 거죠. 말하자면 본관제는 단순히 지방 호족들이 친족 제도를 넘어서 반세기 가까운 내란으로 쪼개진 민심을 아우르려는 고려판 사회통합정책, 지역발전 정책이었던 거죠. 초기에 토성을 받은 유력계층은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백성은 보통 사람을 뜻하지만 그때는 지배층에 속하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명문 가문쯤 되겠는데 본관이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위상도 결정되었죠. 전국 지역이 군사, 경제, 교통 등 중요도에 따라 강이나 목, 도호부, 군현 등으로 편제되어 격이 달랐거든요. 왕건이 발해세자 대광현에게 왕족의 성인 왕씨를 준 것도 그만큼 대광현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 후 고려에서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본관과 성씨 사용이 더 확산되는데요. 문종 9년에 과거 응시 자격이 향리층 이상에서 시종록의 본관과 성씨가 실려있는 사람으로 확대됩니다. 일반인들도 과거를 보기 위해 본관과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씨와 본관은 전부 몇 개나 될까요? 조선초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린 성씨 수가 250개였습니다. 1930년대 국세통계조사 자료의 성씨 수도 250여 개니까 둘이 차이가 없죠. 또 조선 성종 때 편찬된 동국여지 승람에서는 성씨 수가 277개였습니다. 성씨가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이 55%였고요. 그런데 1909년 일제통감부 시절 민적법 시행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때 성씨 수가 270여 개였습니다. 역시 둘이 차이가 거의 없죠. 성씨 수가 250여 개와 270여 개로 조금 다릅니다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목할 것은 성씨 수가 조선 초와 대한제국 말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해 성종 때 성이 없던 45% 국민이 처음 성을 새로 갖게 되니까 성씨수가 늘어나야 정상인데 비슷한 거죠. 무엇을 뜻할까요? 과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신분 구조가 변화한 거죠. 조선시대 신분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었죠. 초기의 양반은 10%, 천민 노비가 40%였는데 19세기 철종 때 양반이 70%로 늘어납니다. 전 국민의 양반화, 일 안 하고 에헴하며 유학 사대부 행세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된 거죠. 반면 천민은 급격히 줄어 대구 지역 호구조사 결과를 보면 19세기 말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통계들을 볼 때 두 가지 상황이 추정되는 거죠. 하나는 성씨가 없던 40에서 50%의 하층민이 도망하거나 공명첩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분 상승을 하였고, 동시에 성씨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편법으로 대규모의 족보 세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팩트인 거죠. 이들이 자신들이 성씨를 처음 선택할 때 어떤 성씨를 선호했을까요? 유력한 성, 숫자가 많아서 족보에 편입돼도 표가 잘 나지 않는 성, 이런 성씨들이 인기가 많았겠죠. 우리나라가 김이, 박씨 등 특정 성씨 비중이 외국에 비해 유달리 높고 상위 5개 성씨가 절반이 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 족보의 90%는 가짜다. 글쎄요, 조금 세련되게 말한다면 우리 족보는 생물학적 계보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계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성씨와 본관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씨 수는 534개입니다. 5명 이상이 되는 한자 성씨로서 대한민국 건국때부터 존재한 성씨만을 집계한 거죠. 그러나 한자 성이 아닌 성씨나 귀화인 성씨까지 고려하면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2015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전체 성씨가 5,582개인데 그 가운데 한자가 아닌 성씨가 4,074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의 귀화인으로 갓도, 가루시아, 코비, 즈엉, 리샤, 굿 등 귀화인의 성씨임을 쉽게 알 수 있지만 고음 등 순 우리말인지 귀화인 성씨인지 판단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또 전통 방식으로 성과 본관을 정했지만 독일이시 시조가 된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참, 영도 하시 시조가 된 국제변호사 하일 같은 유명인도 있죠. 명예 한국인 히딩크 감독은 한국 이름이 동쪽 나라 한국을 구했다고 해서 허동구고요. 해마다 귀화인이 창성, 창본 신청 건수는 7,000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불가피한 변화겠죠. 이런 현상을 보고 아마 고유 전통이 깨진다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전통은 없죠. 우리가 지금 한자 성명을 쓰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을 한자 성과 이름으로 표시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와 같은 소리 글자인 영어처럼 성과 이름이 길었던 거죠. 거칠부, 연개소문, 흑지상지, 명림답부, 을지문덕 같은 이름이 다 그 흔적들이겠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